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정말 어지러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또 반전을 썼던 국내 증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반등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은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동 관련된 리스크, 미국과 이란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여기다가 일본에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일본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다시금 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니케이 지수 장중 급락과 동조화되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엔 장중 6%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그래도 양지수 모두 다 마감쯤에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1.6%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미국의 이 기술주들의 이 하락과 동조화되면서 이 투톱이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데이터 센터 업체인 크루소가 작업 중단 관련된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이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그룹과 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이 신재생 관련해서 1조 8천억 원 가까운 빅딜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조선주들도 오늘장에서 선방하는 분위기였죠. 조선 관련해서는 업황이라든지 선박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 워낙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까지도 유입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프터마켓에서 조금씩 더 밀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6.8%, SK하이닉스 8.3%, SK스퀘어 8.5%, 삼성전기는 10%, 그리고 현대차는 6.8%, 7% 가까운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역시도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4.1%,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거진 3% 가까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5% 가까운, 리노공업 5.5%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래도 또 상승을 하는 종목들, 선방하는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역시나 태양광 관련주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SK그룹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빅딜 소식이 어제 또 들려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더니 오늘 정규장에서도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엔 TMC, 후성, SK오션플랜트, 신세계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GNC 에너지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 10% 넘게, 그리고 인바디 또한 10% 넘게.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와 또 중국을 향해서 GLP-1 관련된 이 공약을 또 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PSK 홀딩스, 웹젠, 스피어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어지럽습니다. 하루 내리면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내리고 참 이번 주 내내 변덕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이 마음까지도 굉장히 좀 심란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시장 상황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이게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멀미날 지경으로 시장이 참 위아래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방향도 잡기 어렵고 그래서 오늘 또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관문 남았습니다. 예,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고 또 우려 반, 기대 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번 주에 매크로 상황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중요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일단은 많은 도움을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들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뼈 아프죠. 물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변동성들은 뭐 단기간에 상승한 과열 국면 또는 단기 상승에 대한 뭐 차익 매물에 대한 심화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또 스페이스X IP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영향들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조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1시간을 꽉꽉 채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자의 요 1시간은 조금은 무거울지언정 그래도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딱 3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도 사이드카예요. 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월요일은 서킷 브레이크. 뭐 하루하루 지금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양시장 다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극심한 변동성들이 수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부분들이 뭐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딱 하나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있어요. CPI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근데 CPI 발표 이전에 오늘 오전에 일본의 채권금리와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게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오전장, 오전 10시, 11시경을 뒤로 해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또는 장마감 들어서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넥스트 거래장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기존의 이 넥스장에서 보여줬던 움직임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내 포트 문제 있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서 요 CPI에 대한 발표 이전에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딱 하나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 CPI 발표가 되고 나서 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예상치에 부합돼서 안도랠리를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수치가 설령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투심 자체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대규모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해외 언론 그리고 국내 언론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에 대해서 글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고평가 부분들로 또는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리밸런싱에 기인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의 탑2라고 할 수 있는 삼전넥스 실적이 너무 좋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이 적정 수준의 하락폭이 보여주거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세가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존에 보이던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더 이상 팔지 않는 매도 규모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수급 현황들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변동폭들이 좀 커서 좀 충격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국내 증시 왜 이래 막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계를 이틀 전으로만 딱 놓고 보더라도 서킷 브레이크 걸렸던 지수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 요 구간대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가 방향성들을 예측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경계감들이 그대로 묻어난 캔들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시게 되면 이제 6월 10일이죠, 여러분들. 내일이면 뭐가 나오냐? 또 6월 1일서부터 6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요게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CPI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상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CPI 부담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출렁인다거나 아니면 차익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나올 수출 데이터, 그러면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죠,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은 또 튈 수 있는,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자에 대한 캔들 업종들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두시게 되면 내일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여유롭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스닥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소외가 됐죠. 근데 사실상 이 3일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경로가 달랐던 것 뿐인 거지, 우리가 이번 주에 대한 움직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도 다른 것도 없고 코스닥 역시도 다른 게 없다. 그만큼 지금은 이 경로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요 세 개의 이 캔들이 만들어낸 이 섬을 어떻게 빨리 탈출할 것인가. 그게 오늘 관건이고 내일의 시장의 가장 드라마틱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에요. 이거 제가 이번 주말에 있었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요 내용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내일장 승부주 시간에 계속 이거 별로 의미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PPI와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같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CPI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 투자 심리 자체가 그래도 그동안에 CPI 이 정도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평가에서도 매파적인 부분들보다는 덜 매파적인 모습들로 진행이 되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대형주 위주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스페이스X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나스닥 상장 예정일입니다. 요때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맹점은 뭐죠? 벌어지기 이전에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저점을 찍고 움직일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오늘까지에 대한 시황을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다음 코너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엔 캔들의 사실 이 선 박스권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PPI 그리고 시장에서는 동시 옵션 이 선물 만기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지 이번 주에 참 일정이 많습니다. 다음 주 또한 FOMC 우리가 한숨을 돌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시장의 변동성도 극심한데 계속해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예. 좀 시장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야 될지 예. 참 뉴스들 보면 헷갈려요, 그냥. 네, 우리 앵커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너무 화나요. 지금 시장에서 화가 안 나신 분이 없을 맞아요. 정도인데 제가 앵커님하고 꽤 오래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눈이 땡그랗게 뜨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자고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시장에 딱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 더 기가 막히실 거고, 기존에 나 주식 진짜 오래 했는데 야 이런 증시 진짜 처음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만한 그런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딱 하나잖아요. 한 글자잖아요. 딱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자, 아마 이 시장이 뭐 이러한 이제 변동성들을 좀 크게 보여주게 되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쌓으시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항상 실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반영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매매를 해보시고 많은 국면들을 경험을 해보시고 많은 시장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많으면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려도 좋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자료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여기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텝 1, 스텝 2, 스텝 3입니다. 3단계로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실전 매매 원칙이에요. 그거는 뭐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에 대한 실전 매매 원칙이 다 달라요. 이것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3가지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각각의 국면마다 우리가 뭘 사야 되냐,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우리 앵커님이 눈 땡그랗게 뜨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군들에 뭐 보인다고 해서 막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오늘 하나 양봉 보인다고 우르르 달려가는 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 종목의 연속성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리고 그 종목의 변동성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주가의 변곡점들이 나옵니다. 그 변곡점들을 찾는 게 스텝 2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주가 변곡점이 나올 때 내가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정도 종목이면 이게 다 한 것 같은데? 라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잡는 방법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 넣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기반으로 해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군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어제 가지고 나왔죠? 그죠? 6월 9일 어제입니다. 어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주에 속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삼각 수렴형 패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제가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1차적인 목표가를 굉장히 짧게 드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시장이 약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동성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변동성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딱 전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는 목표 금액 자체, 수익률 자체의 눈높이를 확 낮춰야 돼요. 확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전에
고점 영역에서 요 구간들을 돌파를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테크유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59,000원, 단기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입니다. 63,000원을 말씀드렸어요. 맞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63,000원? 소부장 종목군도 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다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까지 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오후장에 쫙 밀리죠. 그럼 우리는 그날 당일의 움직임들, 어제 우리가 오늘자의 당일의 움직임들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뭐 걱정하겠습니까? CPI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서부터 계속 얘기해드렸죠. 또 빠르신 분들은 제가 주말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는 그냥 매크로 지표입니다. 매크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일자에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이 CPI를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왜? 오후장 들어오게 되면 밤 9시 30분에 CPI를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CPI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후장 이후서부터 주가를 밀어내거나 단기 차익이 나오게 되면 이 차익 매물들을 계속 쏟아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전장에 이 고점을 돌파를 못 시키게 되면 오후장 들어서 시간이 점점 장마감이 가까워지게 되면 차익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자, 우리 1차원에 7만 원 둘게요. 8만 원 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밀렸을 때 우리는 오전장에 이러한 테크닉이라는 종목을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왜? 앞절에 직전 고점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얘기를 해드릴 때 단순하게 자, 기법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법에 시장의 투심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매크로 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종목들이 다. 시장이 다 영향을 받아요. 이런 매매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차트의 정석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6월 8일 날 말씀드렸던 HPSP도 1박 2일 코스를 통해 가지고 딱 끝냈던 종목이에요. 1박 2일 코스. 그리고 이 종목은 6월 8일이죠, 여러분들. 시장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요때 오후장 거의 2시 넘어서 3시 가까워진 시간에 자, 서킷 정도가 딱 걸렸다. 그러면 내일 자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동안에. 그러면 과감하게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어닐링 장비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HPSP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매수 사이드카 걸렸죠. 고마운데 20% 이상 급등.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은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요일 날 밤에 있을 CPI에 대해서 다 불확실성이라고. 그럼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단기간에 20% 이상 급등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처음에 100%를 샀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동성들이 나와서 1차 목표가가 됐든 2차 목표가가 됐든 이 정도면 됐어라는 수준들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 정도에서는 내가 수익을 챙겨놓는다.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죠. 내 계좌에. 해놓고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물량들을 가지고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준점은 딱 하나죠. CPI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식을 우리가 운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전략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PSP도 1차 목표가를 직전 고점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달성이 됐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똑같죠,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HPSP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언제 말씀드려요? 5월 13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자,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 마감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다 안 했다고. 대부분의 대형주들, 우리나라 실적 시즌 딱 들어서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부터 딱
출발 끊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대형주 쫙 하고 그 월 마감이 되고 그 다음 날 한 15일 남아 있는 요 기간서부터는 중소형 종목군들 막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봤더니 제주반도체가 실적이 좋을 거예요. LPDDR 너무 좋죠, 여러분들. 수요 늘어나고 가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나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종목을 봤더니 사이드로 계속 기네. 이렇게 기는 거예요. 근데 마감이 15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는 요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적 기반으로 해서 그 시작에는 실적 기반의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면 실적 좋은 종목들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 5일선, 20일선 맞물리는 과정. 사두는 거예요, 툭. 그러면 이 종목이 딱 일주일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어내면서 100%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종목들을 기법으로 찾는다거나 제가 검색기 안 하죠. 검색기 안 합니다, 저. 검색기 이런 걸로 찾는 게 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 그 종목군들이 최종적으로 장이 마감이 돼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9시, 뭐 빠르면 8시부터 시작이라고 하자고요. 8시부터 3시 반까지 또는 8시까지라고 치자고요. 요 구간 동안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요 구간 동안에 이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세가 막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법도 좋고 뭐도 좋고 차트 분석도 좋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시장 지금은 매크로 영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엄청 크죠, 매크로 영향이. 근데 이게 지금 요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 매크로가 큰 거고요. 또 이 시장 매크로가 끝나는 시기가 또 와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번 주 시기가 끝나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FOMC 정도까지 끝나게 되면 매크로 영향력들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럼 뭘로 넘어가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6월달 말일이죠. 그럼 그때는 뭘로 들어간다?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닝 시즌. 지금은 프리어닝 시즌이죠. 자, 2분기 이제 점점 각각의 평가 기간 속에서 실적의 정확도들이 높아지는 시기라고요. 지금서부터. 그러면 이 매크로 시즌이 끝나게 되면 이 다음서부터는 종목 장세가 또 와버립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시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실적이 나온 애들이 삼전하고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럼 설령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사이드로만 기어도 사실상 이 기는 동안에 매집을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국면마다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경험을 계속 매매를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이제 무릎을 치고 아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HPSP 요거 또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24.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3월 31일 날 여러분들 이때 누가 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여러분들. 전쟁 끝자락, 전쟁의 이 포탄이 날라들고 이 시점에서 자, 3월 달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 자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빵! 그 뒤로 80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200만 원치가 찍었어요. 딱 2달 반 만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SK하이닉스를 80만 원대 보신 분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뭐 하루에 7% 빠지고 8% 빠지고 9% 빠지고 200만 원 깨지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피곤하시고 굉장히 시장 왜 이러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가에 사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지금. 근데 앞서서도 제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또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의 생각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기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6월 5일 날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이죠? 두산 로보틱스예요. 6월 5일 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음봉 2개 맞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툭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6월 5일 날. 그리고 토 1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오전장에 퉁 올라가서 40분 만에 1차 목표가 얼마? 15만 원 달성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왜 최근 들어서 짧게 드리는 이유들을 아시겠죠. 단순하게 종목이 이게 다예요. 여기 상승이 답니다. 이게 아니고 이번 주는 어찌됐든 좋든 싫든지 간에 매크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의 수익률을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짧게 가져가면서 끝내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이제 딱 4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듯이 주식시장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일마다 CPI 발표되고 FOMC 발표되고 그러면 특별하게 시장이 뭐 잘 가고 있어. 경기가 나쁘지 않아 라고 했으면 CPI하고 FOMC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 균열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CPI에서부터 균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CPI 이후에 FOMC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실적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실적을 뒷받침하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죠? 근데 이 유동성을 금리가 올라가면서 툭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밀린다. 그거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이번 CPI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시장의 국면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 기준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차트의 정석에 실전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현대오토이버도 마찬가지로 22전 지지받고 이런 종목군들도 딱 2주일 만에 100% 갔어요. 여러분 101%인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이버도. 그러니까 그 구간마다 내가 해줘야 되는 매매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타이밍들, 그 시장의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대장주에 대한 흐름들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종목들 잡아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이 차트의 정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들인데요.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QR코드를 받으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럼 한 분도 빠짐없이 활용하셔서 신청하셔서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시고요. 앞절에 제가 이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종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직접 찾으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여기에 지지의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종목들, 매수 매도 타이밍들 들어가는 것들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많이들 받으셔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QR코드 입장하셔서요. 또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교육방에 대한 활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상 바쁘시잖아요, 그죠? 다들 뭐 본업도 있으시고 해야 될 일도 있으시고 또 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내 개인적인 일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대신 해드리고 있죠. 뭐 저녁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관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실시간 이슈들 이 실시간 이슈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막 일본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막 우리 앞서서 앵커님이 얘기했던 뭐 AI 데이터 센터 뭐 또 취소되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다 장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체크해드리고 장마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그리고 때때로는 또 야간 방송에 대한 깜짝 알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기법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 피로도도 높아지고 또 스트레스 지수 또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이 투자에 있어서 좀 기준을 잘 명확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전은 좀 많이 다르죠. 실전 투자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이 전자책 선물처럼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장이 장 중에 또 변동성을 가져가고 장 중에 같이 대응을 해야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참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는지 장 중에 나오는 뉴스부터 어떤 섹터들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좀 변동성 이번 주 내내 좀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종목이 진짜 몇 개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늘 우리가 고민했던 게 ADR 이제 막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ADR이 뭔데 도대체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는 딱 이해가 되시죠. 그죠. 상승 종목 수가 많아야지 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나 쏠림이 강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너무나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조금 좀 풀리나 했더니만 오늘도 역시 좀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뭐 소규모의 섹터가 됐든 소규모의 뭐 종목 구성이 됐든 그 안에서도 동일한 시그널들 그리고 내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거 한 종목군들에 대한 예제들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PSP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121선 지지받고 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저점 영역권에 들어와 있다. 지지와 더불어서 과매도로 인식하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돌리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확률 게임이잖아요, 주식은. 그죠?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20% 이상,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1박 2일, 2박 3일 만에 나타냈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앞서도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최근에 매크로 상황들로 보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상승의 변동성들을 수익을 채가는 매매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종목 월요일 날 단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거의 7%, 8%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 5월 19일 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이거 어떡하냐 고민할 때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사이드로 기네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들에 비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뭐다, 여러분들? 이것들 봐라 막 이러면서 네. 자, 5일선, 21선 맞닿는 자리 우리 제주반도체 기억하시죠? 자,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직전에 스토캐스틱 대비해서 21선이 맞닿는 구간에 스토캐스틱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주가는 횡보고 시장에서에 대한 언론 이야기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했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생각은 이제 곧 뭐다?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하겠구나 라고 알려주는 포인트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도 제가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요.
쭉 리바운딩이 되면서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방을 통해서 급등주 매수하는 법. 이게 대형주일 수도 있고 중소형 종목일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하면 테마주일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기법들입니다. 여러분들. 실전 사례들 몇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똑같죠? 급등하는 포인트들의 유사성을 찾으시면 돼요. 자, 삼성전기 계속 요 기간 동안에 사이드로 깁니다. 드디어 5일선, 21선 맞닿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무라타, MLCC 가격 올렸습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보자고요. 시각적으로 내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어딘지를 보시면 되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토캐스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자리. 거기서부터 스타트 땅 치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현대차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대가 70만 원대.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이 종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5일선, 20일선 지지 받았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지를 받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 지표가 과매도권에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런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이 종목도 말씀드리고 나서 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LG 젠슨업 이야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전장에 사이드로 기는 과정 속에서 자,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날 급등, 그 다음 날까지 20%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사례에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 포인트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찾는 것도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오늘도 10시 반에 했어요.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방송에서는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금 보셔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일의 이슈, 뭐 시장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제가 놓치는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밑에 QR코드 통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재미있게 또 주식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또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 매매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뒀거든요. 선물처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책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또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시장 내에서 어떤 또 종목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등등 자세한 이야기 또 실전에 있는 경험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링크 주소 남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한 3종목 정도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달바글로벌입니다. 제가 앞서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릴 때 내일 데이터, 수출 데이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좋을 거라고 봐요. 예, 분명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데 주가가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대신에 최근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역시 6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미주와 유럽 지역 내에서 수출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는 이 달바글로벌.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고 되면 내일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에 접목을 시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횡보됐던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히든 종목입니다. 기울기가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저점 영역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까지. 과연 이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의 안정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이 종목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과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교육방에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종목명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2종목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또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최영동 전문가님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반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같이 한번 또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장중에 나도 실시간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관점들까지도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 가능한 링크까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